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행복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까이에 있다. 정약용. 젊은 시절에는 큰 성공을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라야 하고, 크고 멋진 집에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의 진짜 모습이다. 우리 조상 정약용 선생은 행복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까이에 있다고 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 큰 성공들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는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는 여유로운 오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재료들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나와 똑같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복이다.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이런 소중한 진실들을 젊은 시절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분명 더욱 빛날 것이다. 행복은 정말 거창한 데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평범한 현실 속에 행복은 이미 와 있다. 하루를 잘 시작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 퇴계 이황.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특별하다. 밤새 깊은 잠에 빠져있던 몸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눈꺼풀 너머로 스며드는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젊을 때는 아침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제 잠들었으니 당연히 오늘 아침에 깨어날 것이라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아침이 올 것이라고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이다. 아침 햇살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다. 어둠 속에서 잠들었던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춰주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준다. 그 따뜻한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하는 감사함이 절로 우러나온다. 우리 조상 퇴계 이황 선생은 하루를 잘 시작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진다. 짜증스럽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 내내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 된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밤새 자란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 꽃밭에 피어난 색색의 꽃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을 천천히 관찰해보자.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특히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침 풍경은 더욱 특별하다. 봄이면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들과 향긋한 꽃냄새, 여름이면 짙어진 녹음과 시원한 바람, 가을이면 알록달록 물든 단풍과 선선한 공기, 겨울이면 하얗게 쌓인 눈과 맑고 차가운 햇살이 각각 다른 감동을 준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아침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아침 햇살은 또한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만들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며 면역력도 강해진다고 한다. 무엇보다 햇살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한 마음도 사라진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아침 햇살인 셈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아침을 허둥지둥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집을 나서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하지만 단 몇 분만이라도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보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아침 햇살이 주는 선물은 단순히 밝음만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어제의 실수나 걱정은 어둠과 함께 사라지고 오늘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해준다.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법정 스님,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다. 마음이 힘들 때도 기분이 우울할 때도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금세 달라진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진리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저절로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하루 전체가 빛이 난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시켜도 금방 회복되었다. 밤새 일해도 무리해서 운동해도 며칠만 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멀쩡해졌다. 그래서 몸의 소중함을 잘 몰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자.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침대에서 팔다리를 쭉쭉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목을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자.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특히 스트레칭은 정말 좋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서서히 풀리면서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진다. 어깨와 목의 뻐근함이 사라지고 허리의 묵직함도 줄어든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진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걱정과 근심도 어느새 줄어든다. 산책은 더욱 좋은 운동이다. 집 앞 골목이라도 좋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자. 길가에 핀 작은 꽃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이 된다. 우리 조상 법정 스님은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고 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장비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기, 팔을 크게 돌리기 등 간단한 동작들도 훌륭한 운동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다. 몸을 움직인 후에 느끼는 그 상쾌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피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든다. 숨도 깊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 이런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운동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고 오래 견딜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면 된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 적당히 몸을 움직인 날에는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개운하다.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아진다.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 몸이 기억하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기쁨, 생기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활력,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안정감이 모두 몸에서 나오는 행복이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삶이다. 벗은 거울과 같아서 허물을 바로잡아준다. 정약용.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누군가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명약보다도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모임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뀐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화할 기회도 적어진다. 그제서야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나누는 인사말도 소중한 대화다. 잘 잤냐는 간단한 안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할 일에 대한 이야기, 날씨나 뉴스에 대한 짧은 의견 교환까지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준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특별하다. 음식의 맛에 대한 이야기, 하루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풍요로워진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도 일상의 큰 즐거움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과의 반가운 대화, 산책하다가 만난 동네 사람들과의 가벼운 수다까지 이런 일상적인 만남들이 삶에 활력을 준다. 비록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닐지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전화 한 통도 큰 위안이 된다.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안부를 알 수 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 때로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미소를 짓게 된다. 우리 조상 정약용 선생은 벗은 거울과 같아서 허물을 바로잡아준다고 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 좋은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하고 내 생각을 말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대화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화려한 말솜씨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더욱 소중하다. 하루 종일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촉촉해진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쉽게 대화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영상 통화도 가능해져서 멀리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편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거리에 제약 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들어주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준다. 내가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정한 친구들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찾는 기쁨은 결코 작지 않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이런 평범한 대화에서 나온다. 사람의 성품은 각각 타고난 바가 다르다. 정약용. 살다 보면 자꾸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 예쁜 친구, 집이 잘 사는 친구와 나를 비교하며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이런 비교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말이다. 젊을 때는 경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면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늘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된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며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남들의 삶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평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난 세월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상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성품은 각각 타고난 바가 다르다고 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꽃도 장미는 장미답게, 국화는 국화답게 피어야 아름답다.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국화가 장미를 흉내낼 필요도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자신만의 색깔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어낸 작은 성취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남들의 행복을 질투하기보다는 내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나이 들어 돌아보니 내 인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았다. 이런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정말 자유롭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니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살아갈 수 있다.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실패를 겁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나와 똑같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긴다. 남들의 성공 소식에 위축되고 남들의 행복한 모습에 우울해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대부분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기 마련이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에 감사할 때 찾아온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남들보다 앞서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나이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나답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는 깨달음이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다른 행복을 불러온다. 법정 스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잠시 멈춰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들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젊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에만 신경 쓰며 불만을 품고 살았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보니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이 눈에 들어오고 문제점보다는 좋은 점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하루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 우리 조상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다른 행복을 불러온다고 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작은 친절에도 큰 고마움을 느끼고 사소한 배려에도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해보자. 밤새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는 그릇, 편안한 옷과 신발, 이런 평범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의 대상이다. 식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농부가 정성껏 기른 쌀과 채소들 요리하느라 수고한 사람들, 음식을 나와 함께 나누는 가족들까지 한 끼 식사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음식 맛도 더욱 깊어진다.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플 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지만 건강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도 잊으면 안 된다.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외롭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다. 때로는 힘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졌고, 시련을 통해 더 지혜로워졌으며,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해졌다면 그것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경험들이다. 모든 일이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배울 점과 감사할 점들을 찾을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표현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해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받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더욱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 인사를 잊지 말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이미 충분히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가장 큰 힘이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공자. 살다 보면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뤄둔 일들이 참 많다. 읽고 싶었던 책, 배우고 싶었던 취미,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까지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뒤로 미뤄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언젠가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간이 생기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많다고 생각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일이 바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하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다. 완벽한 조건이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충분할 때, 돈이 넉넉할 때, 몸이 더 건강할 때를 기다리다 보면 평생을 기다리게 된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없고 지금보다 더 건강할 때도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공자는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이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일들이 결국은 오늘 해야 할 일들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굳이 내일로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어보자.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오늘부터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다면 오늘부터 연필 한 자루로 낙서부터 시작해보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화분에 꽃 기르기, 산책하며 사진 찍기, 일기 쓰기, 요리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서투르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즐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늘고 재미도 더해진다. 오랫동안 미뤄둔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자. 연락하고 싶었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자.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떼다 보면 의외로 상대방도 반가워할지 모른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우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자. 동네 산책로, 근처 공원, 이웃 동네 구경 등 작은 여행부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여행에 대한 용기도 생긴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새로운 곳들을 탐험해보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나이와 상관없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게 배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이다. 하루 중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해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 저녁 식사 후 1시간, 이런 작은 시간들을 모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순수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루면서 살다가 후회하지 말자.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질 것이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사는 것이다. 장자.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시간의 미로에 빠지게 된다. 어제 했던 실수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미래의 불확실함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서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 젊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렸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지나쳐버렸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일 뿐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내가 숨쉬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자. 물론 과거의 실수들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실수들을 계속 곱씹으며 자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오늘을 더 잘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도 말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걱정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걱정은 현재의 평안을 깨뜨리고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 갈 뿐이다.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독이다. 우리 조상 장자는 인생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선물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알차게 사용해야 한다. 오늘을 안고 산다는 것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며 사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주변의 풍경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한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시작됨을 느껴보자. 따뜻한 물로 세수하며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껴보자. 아침 식사를 하며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해보자. 이런 작은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할 때 삶의 질은 놀랍도록 높아진다. 하루 중간중간에도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보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천천히 살펴보자. 바쁜 일상에 쫓겨 지나쳐 버리기 쉬운 현재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보자.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차근차근 떠올려보자. 아쉬웠던 일들도 있겠지만 그것들마저도 오늘 하루의 소중한 일부분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을 안고 사는 삶은 참으로 자유롭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을 떨쳐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복잡할 것도 없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니까 부담스럽지도 않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 실수했다면 오늘은 더 잘할 수 있다. 어제 우울했다면 오늘은 기쁠 수 있다. 어제 외로웠다면 오늘은 따뜻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을 선물처럼 품고 살아가자.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다.